예, 반갑습니다. 캔버스 해양경찰의 항해술 선생님 이마람 쌤입니다. 자, 오늘 왜 영상을 켰냐면 인강을 듣는 한 학생이 우리 연료 소비량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가지고 그 부분을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희 만약에 교재 가지고 인강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95페이지에 대항항법 파트에 기출문제 5번 문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면은 그 문제를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런 문제 있죠? 팔로트를 뭐 900캐리를 항해할 수 있는 연료를 준비를 했는데 뭐 계획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뭐 더 항해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연료는 더 쓰고 싶지 않다. 그럼 속도를 조절할 거다. 그때 얼마의 속도가 필요하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노하우를 모르고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이거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계산이 어렵진 않은데 요령이 없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뭐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 문제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자, 선박이 보통요, 이제 항구와 항구 간을 오가잖아요. 어떤 선박이 이렇게 있는데 A 항구에서 B 항구로 쭉 이동을 하려고 해요. 자, 이때 당연히 필요한 게 연료겠죠? 우리 연료를 C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연료예요. 자,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박의 속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선박은요, A에서 B까지 이동할 선박 속도를 딱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노트로 우리는 A에서 B 항구까지 쭉 계속 그냥 속도 유지할 거야? 가능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를 막 다녀야 되니까 신호등도 있을 수 있고 앞에 뭐 차가 있어서 멈출 수도 있고 이렇죠. 근데 선박 같은 경우는 대양을 보통 이제 항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박 속도를 그냥 탁 고정을 해놓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딱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선박이 얼마나 이동을 할 거냐. 거리. 뭐 우리 100캐리 이동한다, 50캐리 이동한다. 거리를 우리가 플랜을 짤 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가끔 시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3월 5일까지 딱 입항해야 돼. 그러면 오늘이 3월 2일이니까 3일 동안 바로 이동을 해야 돼. 딱 이동 시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얘들을 가지고서요, 요 밑에 있는 요 세 개 있죠. 속도, 거리, 혹은 시간, 이거를 가지고 그럼 우리 선박의 연료를 얼마나 가지고 가야 되지? 요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공식을 한번 적어 드릴 건데 요거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선박 속도는 배에서 알 수 있죠. 선박 속도는 그냥 알 수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거리를 알고 연료를 구할 거냐, 시간을 가지고 연료를 구할 거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시간을 고정값으로 두고 우리가 연료 구하는 방법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연료는 이렇게 해놓고요, 시간 곱하기 선박 속도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연료 소비량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선박 속도가 10노트라고 하면은 10의 3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뭐 2일이다 그럼 뭐 48시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시간은 모르겠고 뭐 시간 상관없고 그냥 100캐리 우리 이동할 거야. 거리를 딱 고정값으로 알고 있을 때 연료 소비량 구하는 방법. 거리에다가요, 속도 제곱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시험에는 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위에 거는 나온 적도 없고요. 밑에 거는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애초에 요 연료 구하는 공식 자체가 문제에 잘 안 나오는데 그나마 얘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니까 두 개 다 암기를 해두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한번 눈으로 봐두시고 2번은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공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문제가 근데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경우의 수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원래 우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계획이 바뀌었어. 그래서 두 번째 계획으로 바뀌어야 돼. 그럴 때 연료는 얼마나 더 필요하냐, 혹은 그럴 때 속도는 얼마나 줄여야 되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럼 연료의 소비량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연료, 필요했었던 연료 대
두 번째 연료가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비례식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암기. 자, 첫 번째 연료 소비량 공식을 여기 밑에다 그대로 적습니다. 요거를 첫 번째 우리가 가려고 했었던 거리 곱하기 첫 번째 우리가 이동하려고 했던 속도의 제곱 대 두 번째 우리가 이동하기로 하는 거리 곱하기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려는 속도의 제곱은 요 두 개와 같다. 요 비례식 그냥 일단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쭉 암기를 해두세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요거 그대로 한번 다시 적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검은색으로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아니다, 초록색. 자, 이거를 풀기 전에 조금 복잡해요. 표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표. 자, 좀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표를 그리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는 1, 두 번째에다가 2. 자, 이게 경우의 수예요.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 여기는 요 숫자들 있죠? 얘들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료 소비량 쭉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 쭉 적으실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선박 속도 이렇게 적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해놓고 비례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요 문제를 우리가 보시고, 문제 있죠? 문제를 보시고 넣을 수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넣어 볼게요. 자, 선박이 팔로트로 900캐리를 항해할 수 있는 연료를 준비를 했대요. 연료가 얼마인지는 안 적혀 있네요. 일단은 팔로트로 거리 900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연료를 준비했다. 뭐 연료 값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 이걸 잘 보세요. 계획이 바뀌었답니다. 계획이 바뀌어서 275일이 더 가기로 했대요. 자, 그럼 경우의 수 1에서 경우의 수 2로 넘어간 거죠. 근데 그 바뀐 게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다가 275를 더한 값을 900에서 더한 값을 적어줘야겠죠? 1175가 될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다른 조건 동일하고 연료는 똑같이 쓰고 싶대요. 연료를 뭐 우리가 돈이 없나 봐요. 회사가 더 추가하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 거야. 대신 선박 속도를 낮춰야겠죠. 선박 속도를 늦출 건데 이거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속도를 얼마로 해야 되냐? 요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요거를 보시고요. 요 공식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거 요대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한번 천천히.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에서 연료 소비량 대 두 번째 연료 소비량은 두 개 똑같이 그냥 A죠. 같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적습니다. A 대 A는 첫 번째 경우의 수의 거리 900이었죠. 900 곱하기 첫 번째 속도의 제곱 8864 대 뭐와 같다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 나옵니다. 요거죠? 1175 1175해리 곱하기 두 번째 속도, 우리가 바꿔줘야 될 속도는 몰라요 지금. x로 더 놓고 x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서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례식을 가지고. 비례식 공식을 보면 뭐 대 뭐, 뭐 대 뭐는 뭐 대 뭐와 같다 할 때 요건 암기합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와 같다. 요게 성립돼요. 자, 다시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잠시만요. 방금 적었던 거를 다시 한번 쭉 적어 보겠습니다. 네. 연료 소비량, 거리, 속도였죠. 네, 쭉쭉 적어놓고 1, 2 그리고 아까 얼마였냐? 연료 소비량은 A 대 A였고 거리는 900이었는데 두 번째에 1175로 바뀌었죠. 그쵸? 선박 속도는 팔로트였는데 X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비례식 정도만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네는 거리 곱하기 속도 제곱 1, 1
대 거리 곱하기 속도 제곱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례식대로 적는 거에서 잠깐 끊어졌었습니다. 자, 다시 얘 곱하기 얘는 뭐랑 같다고요? 얘 곱하기 얘와 같다. 이 공식이 됩니다. 그대로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A 대 A는 요 거리가 900 곱하기 64 대 요거 1175 곱하기 x제곱.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와 같다. 그러면 A 곱하기 900 곱하기 64는 요렇게 두 개, A 곱하기 1175 곱하기 x제곱, 요거 두 개가 이제 같다라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A는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두 개 지워줄 수 있겠죠. 딱딱 지워주고, 그리고 900 곱하기 64 하면요, 숫자가 57,600 나와요. 엄청 큰 숫자죠. 요거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는 1175 곱하기 x제곱. 자, 요거를 요 밑으로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57,600 나누기 1175는 x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복잡하죠? 제가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49 정도 나옵니다. 49점 땡땡땡땡 정도가 나와요. 즉 x제곱은 49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x는 7749니까 7 나오겠죠. 요게 뭐다? 우리가 이동할 거리가 늘어났을 때 새롭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 선박의 속도가 약 7노트 정도라는 게 되는 겁니다. 정답이 7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선박 이 표를 꼭 적으시고 요 공식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연료 소비량, 첫 번째 연료 소비량, 두 번째 연료 소비량, 첫 번째 이동거리, 두 번째 이동거리, 첫 번째 속도, 두 번째 속도. 둘 중에서 우리가 뭐를 알아내라 라고 물어볼지는 몰라요. 출제됐었던 거에는 속도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똑같이 딱 대입을 하셔서 계산을 하면은 얘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7노트가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요 57,600이라는 숫자를 1175로 나눌 시간이 있나요? 해경 시험 다른 과목도 한 문제당 거의 1분 초과해서는 안 되게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죠. 그래서 조금은 비효율적입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오면 절대로 이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딱 해놓고 그렇게 딱 생각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다른 과목도 다 푸시고 마지막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뭐 계산이 잘 돼가지고 시간도 많이 남았다 해서 맞추면 뭐 경쟁력이 딱 올라가는 거죠. 땡큐고, 못 맞춰도 뭐 이거는 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는 문제네 하고 뭐 쿨하게 딱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보고 바로 그대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 천천히 계속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이론반 때 수업을 하지 않고 핵심 심화반 때 했었기 때문에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번 그냥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해경 특히 항해술 준비하신 학생들 참고하셔서 이번에 2023년도에 있을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